자, 3번 보면은 법체계 나옵니다. 이 법체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일단은 합격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일단은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가야 되고, 두 번째, 시험은 아니다도 실무에 해야 될 내용들은 이것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를 해야 되거든요. 시험도 아니고 실무도 아니다 무조건 X입니다. 나오든가 말든가 시험에 안 나온 것들은. 그러니까 시험도 안 나오고 실무에도 필요가 없다는 것은 X표 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시험도 시험이지만 합격 후를 생각해서 실무적인 내용을 좀 알아놔야 되니까 실무적인 거 설명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은 합격 후에 알아야 됩니다고 따로 표시해 줄 거예요. 거기 나오는 법 체계가 시험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걸 알아야 우리가 법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법을 볼 줄 알고 그걸 알아야만 나중에 실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 그러면 우리나라는 성문법입니다. 문서화된 글자로 써 있는 법, 문서화되는 법이요. 맨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헌법이 있는데 헌법은 시험하고 아예 관계없어요. 써놨죠. 거기는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국가의 통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법이 헌법이다. 이건 의미가 없고 헌법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법률이 있죠. 법률. 법률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법률 밑에 명령. 명령 밑에 조례 이런 거 나오는데 뭐 그 밑에 필요가 없어요. 이 법률하고 명령. 법률 명령 더해가지고 법령 그럽니다. 법령. 문제가 나오면 법령상 그러니까 법령이 뭐냐? 법률하고 명령을 더해서는 법령이라는데 이 명령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대통령령이 있고 대통령령 그리고 각 부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법률은 어디서 만나? 법률은 국회에서 우리를 대표한 국회의원들이 막아가지고 국회에서 만들고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 때 법률은 지금 우리는 부동산 공법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국회에서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법률은 큰 틀 아웃라인 잡아가지고 이 범위 안에서 여기 있는 이 범위 안에서 대통령이 이 안에서 법을 만들어 쓰라 라고 대통령한테 권한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은 이 틀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법을 만듭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대통령령 누가 만든다고? 대통령. 큰 틀을 잡아주면서 실무 담당된 각 부에다 권한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각 부 장관들이 만들어서 한다. 그걸 보고 우리가 부령 그럽니다. 부령. 그러면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데 끝맺음이 항상 법률을 보게 되면 무슨 법 무슨 법률 이러고 끝나는 거고 대통령령은 끝맺음이 무슨 법 시행령입니다. 무슨 법 시행령 또는 무슨 령. 그래서 뒤에가 무슨 령 이러고 있으면 우리는 대통령령이다 알고 부령은 무슨 법 시행 규칙입니다. 무슨 법 시행 규칙 또는 무슨 규칙 뒤에 규칙이 나오면 부령이다. 이건 알고 이렇게 하면 이 법률하고 명령, 법령을 어디서 만들었는가? 국회도 국가고 대통령도 국가고 각 부도 국가니까 법률하고 명령은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만듭니다. 국가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 내용이 효력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미칩니다.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미친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똑같이 쓴다는 얘기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전국 상황이 이게 전국인데 전국 상황이 다 같습니까? 아침에 부산 비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죠? 인천은 비 왔습니까? 왔거든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른데 전국을 똑같이 쓴다는 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법령에서 법률하고 명령, 법령에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것들은 그 지역을 관리하는 누가?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에서 법을 만들어 쓰라고 권한을 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가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보고 뭘 하고 그러는 조례를 하고 지자체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광역자치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우리가 시도 그러죠. 시도.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 그러고 시도지사가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만든 법이 시도조례. 시군구청장이 시군구의회 지방의회죠. 지방의회 의결 거쳐 만든 법이 시군구의회입니다. 우리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의회 의결 거쳐서 만들었다.
그게 뭡니까? 부산광역시 조례입니다. 어디서만 쓰립니까? 부산에서만 쓰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산광역시 조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번 중개사 시험은 부산광역시민만 본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조례가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전 국민이 다 보기 때문에 시험은 뭐가 나온다고요? 법령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효력을 미치는 법령이 시험이고 조례는 언제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할 때 조례면 실무. 그래서 실무할 때는 여기 있는 실무할 때는 법령하고 조례를 동시에 다 봐야만 실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주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까 용도 지역에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이 있거든요.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에 우리 건축물의 종류가 몇 가지 있다고요? 28가지가 있는데 28개 중에서 제1종 전용 주거 지역은 이것만 된다라고 법에서 허용되는 것만 쫙 써놨어요. 28가지 중에서 이것만 한다. 어떻게 써놨냐 그러면 첫 번째 대통령령에서 허용한다 해가지고 쫙 써놓고 두 번째 조례에서 허용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쫙 써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전체를 우리 대통령 국토개혁법 횡령 대통령령에서 이것은 대통령령에서 직접 허용하겠다. 어디에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28가지 중에서 이것은 대통령령이 된다 그러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던 제주도에 있던 전국 어디에 있든 간에 이거는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통령이 조례로 허용한다면 대통령이 해당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준 거예요. 내가 너한테 권한을 줄 테니까 지자체장들은 이 안에서 어쩌라고요? 선택이라 선택. 그러면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만약 10개를 줬다 그러면 10개 안에서만 선택해야 돼요. 10개 없는 거 선택하면 없는 거 선택할 수도 없겠지만 없는 거 선택했다 그러면 그 조례는 무효입니다. 무효. 있는 것들 중에서 그럼 이 중에서 선택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부산광역시 조례를 봤더니 부산광역시는 몇 개 선택했더라? 7개 선택했더라.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을 갖다 두 개를 가지고 이걸로 설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하고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범위에서 선택하니까 부산은 이거 선택했다면 부산광역조례 이 두 개를 더해가지고 이거를 보고 제1종 전용주거지가 뭐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실무할 때는 법령에 있는 것들하고 조례에 있는 걸 같이 더해가지고 실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저렇게 나오니까 항상 문제 풀게 보면은 문제가 다음 중 건축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이 문제하고 다음 중 건축법 0에 관한 설명 옳은 거 틀린 거 완전 다르거든요. 이것은 건축 지금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다 그러면 이 1번은 저 위에 있는 법률입니다. 법률만 가지고 문제 풀란 얘기고 이렇게 하게 되면 법률하고 명령 가지고 풀었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당연히 2번이 맞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러고 냅니다. 우리 실제 시험 문제는 이러고 내는데 학원가에서 나오는 모의고사 이 시중에 책에 있는 문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써요. 근데 이거는 틀린 얘기고 실제 시험은 항상 법령. 왜 법령이라는가? 법령이 어디서 만들었다고? 국가에서 만든 거니까 전국적인 효력을 똑같이 미치니까 시험 범위는 법령이 됩니다. 그래서 체계가 저렇게 돼 있다는 거야 돼요.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고 조례인데 법률에서 명령이 뭐가 있고 대령이 있고 부령이 있으니까 그리 권한을 넘기면 대통령이 각부 장관이 그 범위 내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대통령령이라 하고 부령이라 한다. 그 정도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강의하게 되면 옆에 4번 행정조직의 장책에 1년 강의하면 그 내용 가지고 질문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아예 한 장 더 넘겨봐요. 한 장 더 넘기면 411페이지 있죠. 박스. 그 박스가 공법 선생님들은 그 박스 가지고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행정조직인데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앙행정조직이 있고 중앙이 있고 지방이 있습니다.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중앙행정조직은 이제 각 부가 있죠. 무슨 부도 있고 청도 있고 처도 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부입니다. 부 중에서도 우리 시험에 나오는 법은 공법에서 나오는 부는 무슨 부입니까? 이것은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다른 거는 공법에서 100번 나온다 그러면 95번은 국토교통부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한두 번 나오고 해양수산부가 딱 한 번 나오고 행정자치부 딱 한 번 나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국토교통부, 교토교통부. 중앙행정조직은 각 부가 있는데 우리는 뭐가 있다? 국토교통부가 있고 그 말도 되고 지방행정조직에는 아까 얘기했던 광역자치단체하고 광역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하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는 뭐가 있냐 그러면 특별시 두 번째, 광역시 세 번째, 특별자치시 네 번째, 특별자치도 그리고 도. 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특별자치시는 세종이죠.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강원도, 경기도 그러는 거. 그래서 광역자치단체 5개가 있는데 이걸 이제 법에서 쓸 때는 줄여가지고 다 쓰기 뭐하니까 시도 그럽니다. 시도.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는 특별시 밑에 뭐가 있습니까? 구가 있고 광역시 밑에는 구도 있고 뭐도 있어요? 군도 있죠. 부산광역시 여기가 무슨 구요? 아니, 현재 여기는 진구입니까? 진구도 있고 그러면 기장군도 있고 세종특별자치시 밑에는 뭐가 있고 없어요. 제주특별자치소 밑에는 뭐가 있고 없어요. 경기도 밑에는 뭐가 있고 시도 있고 군도 있습니다. 이거를 줄여서 뭐라 합니까? 우리는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그래서 시군구 이러고 나면 기초자치단체. 시도 그러면 광역자치단체. 빨리 캐치해야 되고 그러면서 도 밑에 시군이 있는데 시군. 이 시가 좀 복잡해져요. 인구 50만을 기준해 가지고 인구 50만 미만 되는 시도 있고 50만 이상 되는 시가 있는데 50만 미만 되는 시는 그냥 우리가 시 50만 이상 되는 시는 시가 아니고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시장입니다. 대도시 시장. 그래서 바로 옆에 가게 되면 김해 50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까? 김해 시 그러고 창원은요? 창원은 뭐 110만 대 110. 창원은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나중에 공부하면서 느끼겠지만 대도시라고 해봤자 그래봤자 도 밑에 있거든요. 기초자치단체한테 불과하는데 대도시 해봤자 기초자치단체인데 하는 일을 보게 되면 도지사하고 똑같아. 하는 일은 급이 하는 일 보게 되면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는 무슨 결정만 하려면 무조건 들고 가서 도지사한테 해주세요. 대도시 시장은 공법에서 딱 한 번 찾아. 도지사 딱 한 번 찾아가고 절대 도지사 안 찾아가고 자기가 모든 결정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도지사급이 육박하는데 그래봤자 기초자치단체요. 수업 시간에 대도시란 말이 매주 나옵니다. 매주. 대도시는 뭡니까?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를 보고 대도시를 한다라는 거 알아놓고요. 그러면서 이 대도시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면 구가 있어요. 구가 있습니다. 창원시 밑에 구가 5개. 마산 해원구, 마산 합포구, 뭐 진해구, 의창구 해가지고 성산구도 있습니까? 구 5개. 이 구를 보고 이 구하고 완전 격이 다른 거요. 이 구를 갖다가 이제 우리 책 보면 종종 자치구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 자치구고 이거는 자치구가 아니고 자치단체가 아니고 행정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다. 행정구 그럽니다. 행정구는 이 공법에서 행정구는 구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행정구 구청장을 공법 시간에는 구청장 인정을 안 해준다고. 우리가 말하는 구는 뭐라고요? 자치구입니다. 자치구. 제주도 밑에 가서 보면 뭐가 있습니까? 제주시가 있고 또 서귀포시가 있는데 얘들은 기초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옛날은 기초자치단체 맞았는데
옛날은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주민투표에서 다 뽑았는데 지금 어쩐다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 자치단체가 아니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나? 이걸 보고 행정시입니다. 행정시. 행정시도 마찬가지로 공법은 뭐라고 인정 안 해요? 시라고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도 이러고 나오면 빨리 시도는 뭐라고요? 광역자치단체니까 이제 우리는 책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시도,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머릿속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도를 5개를 줄였다. 시군구 그러면 기초자치단체라는 거 알고, 대도시시장 그러면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다. 그걸 알고 그 다음에 뭐를 알아야 되는가? 자, 일단 한 장 넘겨봅시다. 한 장 넘겨보게 되면 412페이지 봐보세요. 412페이지 보게 되면 412페이지 그 용어 있죠.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 그 밑에가 도시. 한번 읽어볼래요? 도시, 건계. 그 밑에는요?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보면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가로 안에 광역시 관할구 있는 군은 제외. 그런 게 우리 시험 문제거든요. 광역시 군을 포함이냐 제외냐. 그 밑에 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또는 군. 그런 식으로 계속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이게 뭉치는데 이게 뭐냐. 간단하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시, 도 이러고 둘이 뭉쳐 있으면 광역자치단체 장이다 이러면 돼요. 시, 군, 구가 뭉쳐졌으면 기초자치단체 장이다 이러면 말하면 되는데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은 뭘 뜻하느냐. 이렇게 지금 자 예조예 여기 있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옆으로 안 가고 그냥 도 그러면 광역인데 시, 군 이 6개가 무엇을 뜻합니까? 이런 얘기요. 이건 우리가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 그 말은 도시의 범위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우리는 하나의 도시로 보느냐. 도시란. 어디가 도시입니까? 특별시는 도시지만 강남구, 송파구는 도시가 아니에요. 두 번째, 광역시가 도시니까 부산광역시가 도시지 진구, 무슨 구, 기장군 이거 도시 아니에요. 도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특별자치시가 도시고 특별자치도가 도시고 여기까지면 광역이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시하고 군이 도시입니다. 시군. 이게 도시의 범위입니다. 도시. 이게 도시의 범위. 그래서 어디가 하나의 도시입니까? 앞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하나의 도시란 6개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을 하나의 도시라고 한다. 중요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이거 알아야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이 도시니까 광역시, 군이 도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광역시가 하나의 도시니까 광역시, 군은 도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 군 그랬을 때 이 군에다 광역시, 군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야지. 그게 우리 중개사 15회 시험 문제예요. 포함한다 틀렸다. 광역시, 군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6개가 하나의 도시인데 봐봐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이 되는데 여기까지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여기까지는 성격이 분명히 도시 맞습니다. 도시. 성격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거는 성격이 도시 성격 맞는데 군도 도시입니까? 그럼 전국이 다 도시지. 그러면 전국이. 군은 도시가 아니고 군은 뭐네요? 시골이네. 시골. 성격이 뭐라고 얘는 시골이 된다고.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에서는 도시라는 말을 씁니다. 도시. 군에서는 도시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412페이지 다시 412페이지 책 용어의 정의에서 첫 번째 광역도시계 그 밑에 뭡니까? 도시 군계 나왔는데 이걸 읽을 때 보세요. 그거를 원래 읽을 때 뭐라 읽느냐? 읽을 때는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 밑에 읽을 때는 뭐라 읽어야 돼요?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도시 기본계획.
그 밑에 읽을 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읽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근데 이게 군으로 가게 되면 군에서는 뭘 쓰면 안 된다? 도시를 쓰면 안 돼. 군에서는. 군은 도시 쓰지 말고 군으로 가게 되면 뭐다? 군계, 군기본계, 군관리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읽을 때 도시, 군, 기본계 이러면 읽는 방법이 엉터리라고 엉터리. 평소에 이렇게 읽고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나중에 절대 실무 못해요. 실무할 때는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시, 군계, 도시, 군기본계, 도시, 군관리계 이렇게 해서 검색창에다 치면은 검색 결과 없음 이러고 나와요. 시에서는 뭐 쓰면 안 된다? 군수만 안 돼요. 시에서는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조례. 군으로 가게 되면 군에서는 절대 도시 쓰면 안 돼요. 도시란 말 쓸 때 뭐라 쓴다?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조례. 나중에 합격하게 되면 여러분이 실무한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 다가구 주택이 허용이 되냐 안 되냐, 다가구가 되냐 안 되냐. 그러면은 이거를 찾아야 돼요. 찾은다 그러면 우리가 일종 전용주택의 다가구가 되냐 안 되냐 어디에서 충청북도 음성군 일종 전용주거의 다가구가 돼 안 돼 그러면 일단은 먼저 뭘 봅니까? 이게 돼 안 돼 이게 첫 번째 대통령령에서 된다라고 허용해 준 거. 여기 돼. 막 보게 되면 여기에는 다가구가 없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뭘 봐야 돼요? 조례. 이 조례 보게 되면 여기에는 다가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찾는데 이 조례를 이건 이제 우리가 이 조례를 들어가가지고 조례 찾는데 들어가서 조례 명칭을 쳐야 되는 거예요. 쳐야 되는데 음성군까지 가가지고 음성군 도시계획조례 이렇게 해서 부산에서는 부산시 도시계획조례가 맞아요.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딱 클릭하면 뭐라고 나오냐? 검색 결과 없음 이러고 나온다고. 얘가 뭐니까 군이니까 군 가게 되면 예를 쓰지 말고 앞에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군 이렇게 자 군 이 도시 군 계획조례 이렇게 치면은 조례가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평소에 읽을 때 그러니까 평소에 이거를 갖다 구분해서 읽었어야지. 별 생각하면 도시군기본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전혀 못 써먹는 거예요. 항상 읽을 때는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군으로 가게 되면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평소에 얘기할 때는 아예 군자를 쓰지 말고 군자 쓰지 말고 그냥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그러면 2번 도시계획, 3번 도시기본계획, 4번 도시관리계획. 413페이지 맨 위에 보게 되면 413 박스 맨 위에 뭐라고요? 도시계획시설 그래야지. 도시군계획시설 이름은 엉터리.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동이. 그러면 안 된다고. 완전 강의 잘못한 얘기요. 밑으로 쭉 내리면 도시군계획시설 절대 이러면 안 돼요. 도시계획시설. 군자는 평소에 아예 없을 것. 군에 갔을 때만 도시를 지우고 군 쓴다. 이런 식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 군이 6명이 동시에 뭉쳐 있으면 빨리 뭐라고 해석한다? 하나의 도시다. 이 내용 가지고 1년 동안 이게 질문이 가장 많이 들으니까 시도 이러고 둘이 같이 있으면 뭐라고 한다? 광역자치단체. 시군구 이러고 같이 셋이 뭉쳐 있으면 기초자치단체. 대도시라는 말이 나오면 너는 인구 50만 이상 되는 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6명이 뭉쳐 있으면 이것은 하나의 도시. 저렇게까지만 나오면 좋은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자 봐요.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 배워. 토지거래 허가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시군구 그럼 누굽니까? 기초자치단체. 건축허가는 누가 합니까? 건축허가는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봐봐요. 건축허가를 누가 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 그러면 세종시에서는 건축허가 없이 그냥 하겠네. 문제가 됐죠?
제주도는 건축 허가 없이 그냥 하겠네. 없잖아요, 시군구가. 그래서 앞에다 뭐라고 쓰냐 그러면 시군구 앞에다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이렇게 또 5명이 뭉칠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뭉치는 게 다 다양해요. 시도 이거는 극히 정상적인 거, 광역, 시군구 정상적이요, 기초,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그 다음에 시군.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의 도시. 근데 이렇게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 이러고 뭉쳐 있으면 하나의 도시도 아니고 기초도 아니고 광역도 아니고, 이때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것은 기초자치단체 업무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예요. 기초 업무를 수행하는 자.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저기 있는 시장하고 도지사가 기초 업무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세종하고 제주도만큼은 기초 업무도 봐야 되고 광역 업무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5명이 이렇게 뭉쳐서 나온다. 그래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이런 나오면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 어떻게 도대체 격이 안 맞게 뭉쳤냐 이런 얘기요. 그런 식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제 공법이 시작이 돼야 돼. 이 내용을. 그 내용이 몇 페이지 있습니까? 411페이지 있으니까 그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내용은 지금 12월 달하고 1월 달에는 한 번 더 하겠죠. 1월 달에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3월 가게 되면 이런 거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막 넘어갑니다. 뭐 시군구, 시도. 그때 가서 또 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좀 알아두시고,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411페이지 보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서부터 정상적인 진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것은 수업한 게 아니고 공법이 뭐라는 거 알려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 배울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만 수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인천서 왔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학원이, 이 인근에 학원이 엄청 많아요. 다 알고 있죠? 학원이 모릅니까? 학원이 엄청 많고, 엄청 많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잘한다고 이 얘기해요. 강의를 서로 자기가 잘하는데 선생들끼리는 다 잘하는, 선생들끼리는 안 한다고. 이 근처 학원이 총 5개 있는데 누가 누구보다 잘하고 근데 학생들은 그걸 몰라요. 학생들은 그거 모르고, 그리고 어느 학원 선정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학원이 1년 됐는데 경험이 없는데, 이 학원이 1년 됐지 제가 1년 됐습니까? 저 학원 들어온 지 저는 정확하게 저는 89년 때 학원 들어왔어요. 89년 때 학원 들어와서 지금 몇 년입니까? 제 자격증은 저는 91년도 자격증입니다. 91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인가요? 10몇이 아니죠? 예. 저는 중개사 6회입니다. 6회. 6, 7, 8, 9가 2년에 한 번씩입니다. 2년에 한 번씩. 저 6회 시험 볼 때 커트라인 76입니다. 76점. 제 시험 볼 때는. 7회 시험 볼 때는 커트라인 80입니다. 8회 시험 볼 때도 커트라인 높았어요. 9회 시험 보려고 하니까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IMF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뭡니까? 60점만 넘으면 누구든지 다 주는 거예요. 1회 때부터 5회 때까지는 60점이 아니에요. 중개사 시험이 1회부터 5회 때까지는 60%. 100점 만점이 아니고 1차 시험 보게 되면 민법이 몇 문제요? 30문제. 개론이 몇 문제요? 20문제. 감정평가 10문제. 국민윤리 10문제. 몇 개입니까? 70개죠. 공법 몇 문제요? 30문제. 몇 문제입니까? 100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몇 문제 맞죠? 60문제. 민법 빵점 맞아도 합격한다고 60문제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는 이게 1회부터 5회까지고 6회 때부터는 안 되겠다. 6회 때부터는 100점 만점을 하고 꽈락 40 만들고 평균 60 이상에서 짠다고요? 성적순을 따른다. 그게 6회입니다. 6회. 그래서 커트라인 76. 7회 때 가서 보니까 80. 8회 때 가서 보니까 황당하게 더 높아요. 그러다가 9회 가니까 나라가 쫄딱 망해가지고 그게 97년입니다. 97년. 2년 한 번씩이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97년도부터 나라가 망하다 보니까 전부 다 뭐 명퇴, 조퇴해가지고 나왔는데 40대가 나온 거예요. 잘려가지고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방법이 없으니까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그래서 이 중개사 공부하게 되면 국가에서 40만 원, 그때 옛날에 혹시 받은 분 있습니까? 40만 50만 지원해줘.
실직이 했으니까 갈 데 없으니까 공부하세요. 돈 줄 테니까. 전부 다 나와가지고 막 10,000명, 15,000명 그렇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기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 학원이 신설 학원이지만 학원만 신설 학원이지 선생들은 신설이 아니고 옛날 사람이라고. 옛날 사람이 경력이 10년 된 거지 한 20몇 년. 첫날 저부터 해가지고 경력 자체가 20몇 년이니까 그럼 실력에서 우리가 밀리냐 이런 얘기요. 학원이 처음 됐다고 경험이 없다? 학원이 강의합니까? 강의는 선생이 하는 것이 선생들이 밀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요. 여기 또 학원 만들 때는 우 원장님이 뭐 합니까? 혹시 아십니까? 민법 합니다. 중개사 과목의 90%는 민법이 잡아요. 민법이. 그 학원이 잘 되냐 못 되냐 하는 것은 민법의 당락을 잡아야 하니까. 그러면 이 부산이 격전지라는 걸 알고 와서 차렸을 때는 오픈했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민법을 잡을 자신이 없으면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민법하고 개론하고 공법 3개 과목 가지고 이 동네 못 잡겠다 그러면 들어왔을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사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강사진에서. 단지 우리 학원 지금 이제 오픈 날짜가 좀 늦어가지고 남들은 11월 초에 시작했는데 이 건물이 준공이 늦게 떨어져가지고 준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준공 안 나온 상태에서 바로 한다 바로 찔러가지고 인가 자체 못 나게 막죠. 옆에서는 방해를 할 거니까. 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늦다 보니까 인원도 작은데 학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믿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13일 날 12월 13일 날 제가 부산에서 지역 모임 합니다. 지역 모임. 부산에 지역 모임 하게 되면 저는 5년 전에 부산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5년 전에 북구 화명동 가게 되면 화명동에 장원고시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한 번 나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나온 거예요. 두 번 여기 나오는데 이 12월 13일 날 모임하게 되면 학생이 몇 명 모인가 봐보세요. 그게 부산 지역 모임인데 지역 모임하고 전국 모임인데 그런 사람들 동강 들어가지고도 동강 들으면서도 이 모임에 참여하려고 엄청 내있으니까 누군가 한 사람만 대표자로 와보세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를 하고 있는가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거 보면서 알아야 돼요. 그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놨거든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강사진은 우리가 훨씬 나으니까 다른 데 보내지 말고 이리 보내라고. 돈 보지 말고 학원 보지 말고 강사진 보라고. 근데 일반인들이 강사진 모르잖아요. 누가 잘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집에 가가지고 검색창에다 그냥 부동산 공법 이동희 쳐보세요. 검색하게 되면 뭘 보면 그 사람은 뭘 보면 아냐 그러면 잘 보세요. 나중에 발표해야 되니까 검색창에다가 부 쳐봐요. 밑에 뭐가 뜨는가. 아무것도 안 뜰까요? 동 이러면 밑에 이제 글자가 뜨기 시작해요. 글자가. 산 그럼 글자가 막 뜹니다. 이 밑에 뜨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찾았던 글이 뜹니다.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 114 그거 많이 뜰 거예요. 그러다가 공 쳐봐요. 그러면 부동산 공 치면은 부동산 공법 선생 중에 누가 말 먼저 검색했는가? 그게 나와요. 그게 아마 이쯤 치면은 제 이름이 먼저 나올 거예요. 공 치면 법 치면은 다른 사람 이름도 나올 것이고 치다 보면 이쯤 치게 되면 선생들 이름이 누가 빨리 뜨는가 한번 글자 하나씩 치면서 봐보라고요. 우리 선생들 다 검색해보라고. 그러니까 선생들이 지명도도 밀리고 그런 선생들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니까 신설하거든 보니까는 원장님은 저보고 뭘 하겠는가. 저도 원장님과 서울서 같이 강의 오래 했으니까 뭘 하겠는가. 이 교수 우리 학원은 카페야 카페. 무슨 얘기요? 내가 이 학원을 카페처럼 만들어놨다고. 학생들한테 아마 가장 편안한 분위기에서 카페 같은 분위기 공부도 해준다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게 건물 인가가 늦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것 때문에 늦었을 뿐이지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이 있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데 있다 그러면 같이 와서 공부해도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